자, 두 번째 비문학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비문학. 두 번째 비문학. 사법재판. 얘들아, 연습을 해야 되는 건데, 첫 번째 비문학, 두 번째 비문학, 두 번째 비문학은 좀 힘 좀 빼고 읽어도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비문학은 세 개 중에 내가 보기엔 난이도가 제일 낮습니다. 첫 번째 비문학도 난이도가 아주 높진 않은데, 첫 번째 비문학은 개인간 편차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좀 길잖아. 근데 얘는 길이도 별로 길지 않고, 단어도 앞에보다 훨씬 쉬웠던 것 같아요. 단어가 쉬웠다는 얘기는 정의가 몇 가지 나오지 않았죠. 그렇죠? 지금 이 글은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구조랑 국제재판 안에 사법재판이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자, 국제재판이 가장 큰 뭐야? 이 국제재판이 가장 큰 카테고리면 국제재판 안에 중재재판과 사법재판이 있다는 거. 얘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 두 가지로 나뉜 다음에 사법재판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중재재판 말고 사법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사법재판 역시 그러면 뭐다? 국제재판이다. 이렇게 두 개 나왔을 때 두 개의 공통점은 뭐다? 국제재판이라는 거. 국제재판이라서 국제법에 의해서 설치된 재판기관에서 재판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차이점은 중재재판은 그때그때. 그런데 사법재판은 그때그때가 아니라 사전에 결정. 이게 가장 큰 차이죠. 하면서 사법재판은 어디에서 한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한대요. 그러면서 여기에 중요한 부사들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부사가 나온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합의하는 모든 문제, 부사라고 하니까 이상하고 키워드라고 합시다. 말이 안 맞네. 그쵸? 일반적으로 합의하는 모든 문제이다. 자, 이때 당사자는 원칙은 국가에 하나하지만 예외적으로 개인이 제소할 수가 있다. 그런데 개인이 제소할 경우에는 국가의 권리로서 제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재판 개시를 합의하여 진행하는 재판을 임의적 재판이라고 얘기했어. 자, 그럼 봐봐. 우리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사법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사법재판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사법재판 안에 잘 보이는 색깔로 할까? 사법재판 안에 임의적 재판, 사법재판 안에 의무적 재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임의적 재판과 의무적 재판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사법재판. 사법재판은 뭔데? 국제법, 국제재판의 한 가지죠. 그쵸? 자, 그러면 기업과 니은의 차이는 뭐야?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재판 개시를 합의해서. 자, 그런데 그때 합의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 특정 조항이 명시된 재판 합의 조항에 의거해 진행하는 재판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일방이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겠네. 그죠? 자, 그래서 의무적 재판은 국가 간에 발생하는 최소한의 법률적 문제만이라도 국제재판에 회부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정치적 분쟁은 해야 안 해요? 100% 안 해. 100% 안 하는 거야. 왜? 법률적 분쟁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죠. 그쵸? 자, 그렇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은 했는데, 국제사법재판소 어디서 본다고요? 저 위에 나와 있네. 그러니까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사법재판이 이루어지니까 사법재판은 임의적 재판, 의무적 재판이 있는데 둘 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임의적 재판과 의무적 재판이 다 이루어진단 말이야. 이들 재판관은 모두 15명이고 국적에는 제한이 없지만 동일 국적을 가진 사람이 있어 없어? 2명 이상은 안 되니까 15명이 다 국적이 다른 거야. 신기하다. 그쵸? 자, 재판관은 당연히 공정성을 위해서 나라의 지시를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쭉 다 외워올릴까? 나라의 지시를 받으면 안 되죠. 그쵸? 재판 준칙은 이거고 재판 절차는 이렇게 따라야 한다. 명시된 절차, 써있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라면서 뒤에 재판 절차가 쭉 나오죠. 그쵸? 첫 번째는 뭐야? 소를 제기하고. 소를 제기하는데 그 중에 2개 중에 의무적 재판은 임의적 재판보다 별로 없어. 별로 안 하지만 아까 그랬죠. 의무적 재판은 한쪽이 소송을 걸 수 있다고. 당사자 일방의 서면 신청에 의해서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렇구나. 방향성 얘들아 같이 합의가 아니라 당사자 일방 한쪽만 당연히 읽으면서 표시했어야 되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소 제기하고 소 제기할 때는 이유를 반드시 명시해야 되는데 사법재판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사법재판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의무적 재판도 이렇게 해야 되고 임의적 재판도 이렇게 해야 돼. 뭘 이렇게? 반드시 소를 제기하면서 이유를 명시를 해야 되는 거야. 소를 제기했으면 그 다음에는 심리가 이루어지고 심리는 그냥 재판이라는 소리예요. 그쵸? 심리할 때는 서면 심리와 구두 심리로 구분되며 모든 심리 절차에서 결론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쵸? 이렇게 재판을 심리를 진행하고 나면 뭐가? 판결을 해야 되죠. 그쵸? 자, 쭉 보자. 판결은 단순 다수결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판결에는 다수결의 이유를 붙이고 다수결이 그렇게 결정한 이유를 붙이고 소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다가 쓴대. 근데 소수 의견은 판결은 아닌 거죠. 그쵸? 아, 소수는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그 부분을 붙여주는 거야. 자, 그러면서 특정 조약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제3국이 소송을 참가할 수 있다. 어쩔 때는 특정 조약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래서 또 다른 얘기 있었는데 조약의 당사자 이해관계가 인정될 때 제3국이 해당 소송에 참가할 수 있고 결론이 나오면 당사자에게만 법적 구속력이 미치기 때문에 해당 판결 일반화하면 된다 안 된다? 일반화하면 안 된다. 다른 문제에 적용할 수 없다. 일반화 못하니까. 판결은 일심으로 종결되지만 어쩔 때는 객관적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재심이 인정된대. 자, 일반적으로는 종결돼야 돼. 그런데 객관적 사실은 재심을 인정하지만 주관적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재심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리고 조건 2개 나와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10년이 지나면 각각 보시고. 자,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플하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있어요. 지금 보세요. 서면이든 뭐든 무조건 공개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10번의 답은 1번입니다. 공개되지 않는다? 안 돼. 그쵸? 자, 그리고 2번은 뭐에 대한 얘기야? 국제재판에 대한 얘기죠. 3번은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재판이다. 사법재판 얘기하는 거죠.
15명 모두 국적이 다르고요. 국제사법재판소는 당연히 국제법에 의해서. 왜? 국제재판이니까. 그치? 자, 그래서 10번. 글의 구조에 대한 얘기였고, 읽으면서 이미, 이거 시험에 냈겠는데 하는 부분들이 다 그대로 선지에 출제되었습니다. 11번. 임의적 재판과 의무적 재판에 대해 이해하는 적절하지 않은 것은 11번 몇 번입니까? 몇 번이야 얘들아? 자, 기업과 니은의 차이점은요. 당사자 한쪽만 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 아니면 양쪽이 합의해서 소를 제기해야 되느냐 그 문제였는데 그 기준이 아닌 한은 둘 다 무슨 재판이야? 사법재판이라는 데 있어서는 똑같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답은 5번. 법적 이유가 불명확할 때는 얘들아 법적 이유가 불명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반드시 이유를 써야 된다고 했어. 소를 제기할 때는 소를 제기하는 이유가 없으면 안 된다고 했어. 이거는 사법재판.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든 니은이든 법적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 법적 이유는요, 임의적 재판과 의무적 재판을 나누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그쵸? 11번의 답은 5번. 12번은요, 아니, 이거는 문제 이렇게 복잡하게 내놓고 이렇게 답 쉽게 내기야? 나는 너무 1번이 갑자기 답이 훅 나와서,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건가? 하고 다시 봤어. 너무 쉬워가지고. 뭡니까? 여기 옆에 나와 있죠? 이렇게 같으니까. 맞습니까? 뭐 이런 상황이래. 그죠? 근데 보면 위에 있네? 그치? 어디 있냐? 여기 위에 있나요? 갑자기 안 보이네. 볼래니까? 여기 있네. 특정 조약과 관련되는 경우 특정 조약과 관련이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이런 조약에 의해서 조약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제3국이 참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 그렇기 때문에 1번 조약의 당사자고 이해관계가 당연히 있죠. 지내나갈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답은 그냥 1번이 맞아. 황당했어. 어쩌라고. 얘들아 3번 봐봐. 아까 보면 객관적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라 그랬는데 3번에 보면 해석이 상이할 수 있다. 새롭게 객관적 사실이 발견된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조항에다가 조약의 내용에 누구나 다 봤어. 새롭게 발견된 건 아니고 다 같이 봤는데 그거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다. 그건 주관적인 거죠. 객관적인 게 아닙니다. 매우 평가원 스타일은 아니지만 약간 이강 스타일이긴 하지만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을 구분해 본다는 의미에서 좋은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3번이죠. 그죠? 나머지 옳지 않고. 자, 마지막 문제 13번의 답은 2번. 왜 틀립니까? 그죠? 자, 세 번째 비문학 가기 전에 한번 끊어갈게요.